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습 전에 제가 그동안 그 브레드보드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소개 못 드린 것 같아서 잠깐 마침 좋은 동영상이 있길래 이거 잠깐 보시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거만 갖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갖고 다시 한번 브레드보드의 규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실제 회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칸 쪽으로 되어 있는 거는 5칸씩 한 줄씩 다 밑에도 붙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2칸씩 되어 있는 거는 한 줄씩 아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여기 2가지 규칙입니다.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드보드에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소자를 갖다 연결할 때 소자의 단자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즉 그 단자 간에 쇼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항을 갖다가 일단 한번 몇 개 불러다가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kg짜리 저항을 한 3개 정도는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항은 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 이 터미널이라고 지금 남아있는데 회전시켜 볼 거예요. 지금 좌우라고 하면서 자, 양쪽에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단자가 되겠습니다. 단자가 2개인 2단자 수동소자인데 자, 얘를 갖다가 회로의 그 브레드보드에다가 회로를 구성할 때 이 단자와 단자가 서로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단자 사이가 쇼트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자,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기 3번 줄에 첫 번째 칸하고 5번째 칸을 다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저항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자 양쪽 끝이 밑에서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1kΩ이라고 되어 있지만 멀티미터를 갖고서 저항 측정을 한번 해보면은 0ohm이 나올 겁니다. 자, 멀티미터 한번 불러와 볼까요? 저항력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항 측정이 되나? 멀티미터 있습니다. 자, 저항 측정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저항 측정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거 연결하기 전에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죠. 자, 극성구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kΩ이니까 1kΩ이 나올 겁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kΩ 나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아까처럼 브레드보드 상에 이제 잘못 장착을 해서 아래에서 단자가 2개가 서로 달라게 된 경우 저항값을 한번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0ohm이 나올 겁니다. 자, 0ohm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지금 단자 2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kΩ 저항하고 0ohm 저항하고 병렬 연결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저항은 0oh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꼽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잘못 꼽은 경우가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것도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거 한 줄이 지금 다 아래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같은 줄에다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줄에다가 터미널 단자 2개를 다 꼽았기 때문에 얘도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측정을 하면 0ohm이 나올 겁니다. 자, 측정 한번 해볼까요? 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위에다가 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 꼽아도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죠. 0ohm입니다. 1kΩ 저항이 그 저항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정지하고 자, 이런 것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꼽아야 될까요? 이렇게 꼽으면 되겠죠. 이렇게 꼽으면은 양쪽이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항 역할을 합니다. 또는 뭐 이렇게 꼽는 방법도 있겠죠. 위아래로다가. 그래서
서로 단자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브레드보드 밑에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항을 불러왔으니까 자, 회로를 갖고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1kg 저항만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회로를 몇 개 만들어 봤는데 PDF 화면을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자, 조금 옮겨보죠. 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kg짜리 저항 5개를 그러니까 R1부터 R5까지 되어 있는데 저항은 보통 이제 회로도에서 R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저항 숫자가 증가할 때마다 R1, R2, R3, R4 이렇게 이제 번호가 붙어 나갑니다. 자, 1kg짜리 저항 5개를 이용해서 서로 직렬 연결한 겁니다. 자, 이거 한번 구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개니까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연결하고 자, 여기 같은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줄 서로 밑에서 붙어있는 같은 줄에다 꼽으면 두 개의 저항이 연결된 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아래쪽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 5개 여기 같은 홀 5개 홀 중에 하나에다 꼽으면 그 두 저항이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저항 더 불러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또 연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개 저항이 직렬 연결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홀이 밑에서 서로 연결되는 이유가 납땜을 하지 않고 어떤 소재와 소재를 갖다가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회로 보시면은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로 모양대로 하고 싶으시면은 얘를 돌리면 되겠죠. 돌려서 자, 같은 홀에다가 여기 줄 같은 홀에다 꼽으면은 이 저항과 이 저항이 연결이 된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5개로 연결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를 좀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회로를 갖다 한번 구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5개인데, 자, 보시면은 가운데 2개가 요거 R2하고 R3는 병렬 연결입니다. 서로 R2의 첫 번째 단자하고 R3의 첫 번째 단자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R2의 두 번째 단자하고 R3의 두 번째 단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갖다 병렬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서로 연결된 부분에 또 R1에 다른 단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저항 3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 연결 한번 해보죠. 지금 R2하고 R3가 병렬이니까 3개가 연결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저항 3개가 연결된 겁니다. 자, 볼까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첫 번째 R1이 여기 R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1이 넘어와서 R2하고 R3의 양쪽 단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도 2개가 R2의 두 번째 단자하고 R3의 두 번째 단자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여기 같은 홀에 꼽혀 있으니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R4가 또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R4를 같은 줄에다가 꼽으면은 서로 연결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4까지 됐으니까 그 다음에 R5 반대편 쪽에서 연결하면 되니까 자, 여기하고 이 단자하고 이 단자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결국은 같은 줄에다 꼽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꼽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회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모양을 지금 똑같은 모양으로 안 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따져보시면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저항이 3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점에서 R1, R2, R3, R4 4개 저항이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편 요 접속점이 표시하는 게 R2, R3, R4하고 R5 4개가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개를 병렬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R1하고 R2, R3, R4 R2, R3, R4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3개가 일단 같은 홀에 5개 같은 줄, 여기 4번 줄이네요. 4번 줄에 지금 같이 꼽혀있기 때문에 밑에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개가. 그리고 거기 같은 곳에 R1을 또 연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쪽 3개가 붙어 있는데 여기 3개가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같은 줄에다 또 8번이라고 써 있는 이 줄에다가 꼽았기 때문에 밑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R5를 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홀 중에 하나에다가 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꼽으셔도 되고 또는 얘를 회전을 시켜서 뭐 이렇게 연결해도 똑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회로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갖다가 브레드보드에 구성하는 방법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 규칙만 따르면서 그 회로를 구성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모양의 그런 동그란 회로를 갖다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첩의 원리 시간입니다. 중첩의 원리는 교수님께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전원이 2개인 회로에서는 우리가 이제 배운 걸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전압과 여기에서 전압이 어떠냐에 따라서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복잡해지다 보면은 약간의 실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사용하면은 전원 2개가 있는데 먼저 하나가 없다는 상태에서의 각각의 그 위치에서의 커런트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쪽 전원을 없애줍니다. 그럼 이게 없다는 가정하에 회로를 구성해서 각각의 위치에서의 커런트와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측정한 값을, 2번 측정한 값을 나중에는 합해가지고서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 또는 합으로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저항이 그 교재에서는 820, 2200, 1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꼭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우리가 있는 저항값을 가지고 측정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여기에서 VP2가 없는 상태로 이게 없는 상태, 이게 없다는 가정하에서 회로를 구성해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를 여기에서 이게 없다는 가정으로 하면요, 자 V에서 R1은 직렬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하고 R3는 전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여기 이 P1 기준으로 한다면은 2R2와 R3 즉 1200옴과 2200옴은 병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기 쉽게. 그러면은 V2를 없앤 상태에서 해보도가 좀 쉽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800옴짜리는 직렬이고요. 2000옴과 1200옴짜리는 병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로를 구성을 해 보았어요. 보신 것처럼 일단 825옴은 제가 800을 썼고요. 2200짜리는 2000을 썼고
1200원짜리 그냥 1200을 썼습니다. 그래서 R1, R2, R3 구성을 했고요. 전원은 이따가 15V를 걸 거예요. 네, 실험 방법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험 1, 전원 1을 15V로 하였을 때 그림 6.5와 같은 회로를 구성하라. 회로 구성했습니다. VP1이 15V가 되도록 전압을 조정한다. 이때 VP2는 제거하고 단락시킨다. 네,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전원을 공급하라. I1, 2, 3를 측정하고 R1에 걸린 전압과 R2에 걸린 전압 V2 그리고 R3에 걸리는 전압 V3를 측정하여 표 1에 측정한 값을 기록하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 구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여드렸고요. 전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5V를 걸려고 했죠. 15V를 걸었을 때 커런트는 계산을 해 봅니다. 자, 먼저 이론치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저항값 계산하는 거 아시죠? 800은 직렬, 2000과 1200은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직렬은 800은 그냥 더하면 되고요. 병렬은 이런 식으로 되죠. 1200 더하기 2000분의 1200 곱하기 2000 하면은 요 병렬 회로에서의 저항은 750이 나와요. 그러면은 800 더하기 750 하면 이 회로의 전체 등가 저항은 1550이 됩니다. 자, 저항 알았고요. 볼테이지도 알고 있습니다. 15V. 그렇다면은 여기 저기 등가 회로에서의 전체 커런트는 얼마가 될까요? V는 IR에 비해서 I는 R분의 V. 좀 전에 계산했던 1550분의 우리가 인가해 주기로 한 15V를 대입하면은 909.67mA가 계산이 됩니다. 실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항상 꽂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요. 저항 될 때와 암페어 될 때는 다릅니다. 꽂는 부위가 자, 제대로 꽂았죠? 여기에서 15V를 인가해 보겠습니다. 인가했고요. 측정해 볼까요? 네, 9.67.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9.67과 네, 아주 일치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회로가 제대로 구성이 된 거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압을 한번 재볼게요. 다 끄고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커런트를 잴 때는 항상 이렇게 단락을 시켜서 전선을 일단 끊고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전류가 이 멀티미터까지 흘러가지고 가끔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측정도 제대로 안 되죠. 이번엔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800오hm 사이의 전압은 우리가 아까 커런트 V는 I 아니니까 커런트 9.967 계산치와 측정치 맞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그 곱하기 저항 800오hm 사이의 저항은 보시는 것처럼 저항은 이렇게 바로 연결하면 측정할 수가 있어요. 800오hm 사이.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네, 7.72 여기 계산치가 7.736 나왔죠? 그러면은 이 전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항에 따라 나눠지는데 요 사이가 7.72가 나왔다는 것은 이쪽 사이는 15 빼기 7.72가 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하면은 14.99가 돼서 전체적으로 15V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끄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런트를 측정해 볼게요. 이 회로 800옴 사이의 커런트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커런트는 R분의 V죠. 800옴. 그리고 볼테이지 좀 전에 측정 및 계산해 봤죠. 7.736. 계산하면은 0.0097, 약 9.7mA가 나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단락을 시켜가지고요. 여기 서로 이제 선을 연결 끄는 다음에 이 800옴 사이에 커런트를 측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5V를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잊지 마셨죠? 좀 전에 볼테이지일 때는 여기였는데 이번에는 여기입니다. 요거를 커런트를 9.72mA가 나오네요. 자, 끄고요. 9.7이면은 역시 우리가 측정의 계산치와 9.67mA가 아주 일치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적어놓을게요. 이번에는 요 사이를 재야겠죠? 여기 일단 커런트 적어놓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사이, 2000옴 사이의 커런트는 계산하면은 앞에서 계산했던 전압과 밑에 2000옴 계산하면은 3.626 정도 미리암페어 정도가 나온다고 계산이 되네요. 15V를 걸고 3.64 미리암페어가 나왔습니다. 계산치와 아주 일치하는 거였죠. 그럼 이번에는 1200옴 사이의 커런트를 계산치와 만나보겠습니다.
원 사이에 커런트를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측정을 해 보니까 계산치 이렇고요. 실제로는 네, 7.53 정도가 나왔는데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한데요. 미리암페어 단위에서 이 정도는 그냥 감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VP2가 없는 상태에서의 측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험 2 전원 2를 10V로 하였을 때입니다. 자, 가까이 볼게요. VP1은 제거하고 VP2가 10V가 되도록 조절하라. 자, 여기 P1은 이제 이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VP2를 10V가 되도록 해서 측정해 보는 거예요. VP2의 전원을 공급하여 I1, I2, I3를 측정하고 R1에 걸리는 전압 V1과 R2에 걸리는 전압 V2 그리고 R3에 걸리는 전압 V3를 측정하여 표 2에 기록하라. 자, 여기에서 이번에도 회로를 단순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전원 VP2를 보면은 R2가 직렬로 바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R1과 R1과 R3는 이 전원 관점에서 보자면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려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돼요. 자, 보이시나요? 자, 단순화했을 경우에 V 전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먼저 이 1200옴짜리는 직렬로 되어 있고요. 800옴짜리와 2000옴짜리는 두 개가 이렇게 병렬로 돼가지고서 일로 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단순화해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원이 밑에 있고요. 2000옴스트롬과 800옴스트롬은 죄송합니다. 2000옴과 800옴은 병렬 그리고 1200옴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회로에서 VP1을 제거한 것과 같은 회로입니다. 그래서 그 회로를 이제 다시 또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어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2000옴과 800옴 그리고 1200옴을 이런 식으로 병렬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병렬 및 직병렬로 연결해 놓았어요. 바로 이것과 이 회로가 동면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먼저 10V를 걸어서 제가 전류를 먼저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둘 사이에 커런트를 재려면 단락을 시켜줘야겠죠. 단락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V를 걸려고 했죠? 걸었습니다. 9.8이네요. 10V 걸었고요. 그 다음에 암페어를 잴 때는 꽂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돌립니다. 했더니 5.02mA가 나왔어요. 5.02mA가 나왔습니다. 자, 끄고요. 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회로도를 이제 보시면은 저항을 먼저 계산할게요. 저항을 계산하면은 이 앞에 2000과 800은 병렬이죠. 그러면은 저항은 800 더하기 2000분의 800 곱하기 2000 하면 572ohm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1200을 더해요. 1200을 더하면은 571 더하기 1200이면 1771ohm이죠. 그럼 이 전체 회로도의 저항은 1771ohm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V는 IR이라는 공식을 대입해서 보면은 I는 R분의 V죠. R은 방금 1771 계산했고요. 볼테이지는 10V라고 했죠. 계산하면은 5.6mA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회로도에서 10V를 걸었을 때 전압은 5.03mA가 나왔죠. 약 0.55mA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정도는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일단 커런트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시 끄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 전체에 흐르는 전체 등가 회로에서의 등가 저항과 커런트를 계산했어요. 등가 저항은 1771ohm이고요. 커런트는 5.6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그 저항에서의 전압을 측정해야 하는데, 자, 전압은 전체 10V죠. 10V인데 직렬은 여기와 여기가 전압이 다릅니다. 병렬은 여기와 여기가 전압이 같지만 직렬은 여기와 요 사이 전압과 요 사이 전압이 달라요. 그것은 글씨를 몇 번 말씀해 주셨지만 직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전압은 V는 IR이죠. I는 아까 5.6mA였으니까 0.0056A고요. 요 사이의 전압, 요 병렬 저항 사이에서 전압을 계산하려면은 병렬 저항이 아까 571ohm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V는 IR에 의해서 0.0056 곱하기 571은 3.2V가 되죠. 그다음 요 1200ohm 사이에서의 전압은 커런트는 그대로 0.0056 곱하기 1200ohm 하면은 6.72mA가 나와요. 볼트가 나옵니다. 둘을 더하면은 어떻게 되죠? 3.1하고 6.72 하면은 대략 10V가 되네요. 그래서 전압은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네, 먼저 요 1200ohm 사이의 전압이 6.72가 나오는지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 사이에 1200 사이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측정을 합니다. 10V를 걸어줬을 때 전압이 6.79V가 나오네요. 자, 우리가 계산했던 6.72와 거의 이제
근사치가 됩니다. 1200옴 사이의 전류는 전압은 6.72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병렬 사이의 전압을 재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 볼테이지는 그 앞에서 쟀던 값과 뒤에서 쟀던 값을 더해서 10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압 볼테이지를 재려면은 이 회로 구성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6.7가 나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10 빼기 6.7이면 대략 이 정도 나온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커런트를 재볼게요. 여기 1200옴 사이에 흐르는 커런트를 재려면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V는 IR이죠. 따라서 커런트는 저항분의 볼테이지가 됩니다. 저항은 1200이고요. 볼테이지는 조금 전에 측정해서 6.7 정도가 나왔죠. 계산해보면 5.6mA가 나옵니다. 실제로인지 제가 이렇게 회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둘 사이에 단락시켜가지고 1200옴 사이에 커런트를 잴 수 있도록 이렇게 회로 구성했습니다. 볼게요. 10V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볼테이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약 5.6mA였는데 실제로 한 5.67 정도로 오차 범위 내에서 맞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 이제 기록을 해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각각의 저항 사이의 커런트를 재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 병렬 회로의 2000옴 사이의 커런트를 재보도록 할게요. 2000옴 사이의 커런트를 재려면은 여기를 단락을 시켜야겠죠? 요 사이를 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락시켜서 연결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V를 걸었습니다. 그 사이의 커런트는 1.65mA가 나왔네요. 우리가 계산했던 값이 1.6mA 정도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800옴 사이의 커런트가 4mA가 나오는지 한번 또 볼까요? 이 800옴 사이에서 흐르는 커런트는 아까 계산한 것처럼 우리가 3.2V와 800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산치로 4mA가 나온다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단락시켜서 제가 이렇게 800옴을 잴 수 있도록 연결을 했습니다. 800옴 사이의 커런트를 측정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10V를 걸었습니다. 네, 4.0807mA가 나오죠.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계산치가 일치합니다. 이것도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기 우리가 이번에 지금 한 것은 요 회로를 이제 없앤 상태에서 커런트와 볼테이지를 다 측정을 했죠. 그 다음에 앞에서 측정했던 것이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둘 사이를 전압을 두 개를 걸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각각 측정했던 전류의 차이 또는 합이 이 전체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네,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원을 둘 다 연결한 상태에서의 커런트를 측정해 가지고요. 아까 우리가 애초에 목적인 중첩의 원리, 처음에 VP2를 제거했을 때의 각각의 저항 사이의 커런트와 VP1을 제거했을 때의 각각의 저항 사이의 커런트 두 가지가 각각의 값이 합과 또는 차이가 되는지를 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 구성은 이번에는 전원을 두 개를 넣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용하는 파워 서플라이는 다행히 두 개를 인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넣어서요. 첫 번째 V1은 15V, 두 번째 V2는 10V를 걸 수 있게 했고요. 각각의 전원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원하는 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먼저 이 800오hm 사이에 흐르는 커런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단락을 시켜서 커런트를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기 때문에 이 800ohm에서의 커런트는 두 전류의 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측정했던 800ohm 사이의 커런트는 4.07mA와 9.72mA를 합한 13.99 정도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15V와 10V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커런트는 13.88이 나왔네요. 그리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13.99와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2000오hm 사이의 커런트를 측정해 볼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이 800오hm 사이의 커런트는 이 V1 전원과 V2 전원의 방향이 다 일치를 했어요. 그래서 합을 했을 경우에 일치하는 결과를 보았고요. 800에서는 이번에 2000오hm 사이의 커런트는 약간 상황이 다르죠. V1에 의한 커런트는 이쪽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요. V2에 의한 커런트는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커런트는 아까 측정했던 커런트의 차이가 돼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측정했던 게 3.64와 1.62였으니까 그 차이는 약 2.02 정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2000오hm 사이의 커런트를 잴 수 있도록 단락시켜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압을 측정을 해볼까? 전압을 가해서 전류를 재보니까 네, 2.04mA 되겠습니다. 아까 두 커런트의 차이가 3.64 빼기 1.6이 하면은 2.02 정도 되죠? 2.04니까 아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네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800오hm 사이의 커런트 그리고 2000오hm 사이의 커런트를 측정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1200오hm 사이의 커런트 측정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그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요 부위인데 V1에 의한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이 아랫방향으로. 그 다음에 V2에 의한 전류는 이렇게 도니까 역시 아랫방향으로 흐르네요. 그러면은
V1에 의한 전류와 V2에 의한 전류 둘 다 아랫방향으로 흐르니까 아랫방향으로 흐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1200에서의 전류는 두 개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약 12점 몇 될 것 같은데 아까 약간 1mA 정도 오차가 있었죠. 그래서 약 1mA 정도 오차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측정했을 때 한 6점 몇이었는데 7점으로 측정이 돼서 1mA 정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1200오hm 사이의 저항을 잴 수 있도록 단락을 시켜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커런트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약간 볼테이지가 이상해서 다시 세팅했습니다. 자, 합니다. 15V와 10V를 이제 걸어줬죠. 미들 조정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커런트를 측정을 하면은 네. 좀 이상하네요.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서 볼테이지가 또 바뀌었어요. 네. 이 회로가 잠깐 이렇게 제가 건드렸더니 쇼트가 돼가지고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시 15V와 10V를 이제 넣어줬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커런트를 측정하면요, 약 11.06이 나오네요. 10.06이면은 일단 적고요. 10.06. 1200오hm 사이에서의 커런트는 이 전류의 흐르는 방향에 의해서 합이 된다고 했죠. 둘 다 아랫 방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측정했던 5.67과 10.5를 더하면은 약 계산해 볼까요? 정확히 알아요. 네, 이 두 5.67과 7.5를 더하면은 한 13.17 정도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1mA 정도 오차를 고려하고 봤을 때 역시 계산식을 일치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시간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이러한 전원이 두 개가 있는 회로가 있을 때 이 회로에 전원이 두 개가 있다고 계산하면은 직렬이냐 병렬이냐 이런 것이 복잡해지잖아요.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복잡해지면 오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하나가 없다는 전제하에 각각의 커런트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다른 것이 없다는 전제하에 각각의 커런트 측정을 하고 둘 다 연결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각각의 측정한 커런트가 이렇게 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그러면은 그것을 두 전원이 연결되어 있을 때의 전류의 방향을 고려해서 합과 차를 구하면은 그것이 이 회로에 흐르는 각각 저항에서의 전류가 되는 겁니다. 이상이 중첩의 원리와 실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